지난 24일 현대자동차는 현대차 EV 전략 방향성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2025년까지 5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이면 불과 5년 후입니다. 그리 먼 미래가 아닌데 현대차가 공개한 이 목표치를 풀어 이해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2위, 나아가 세계 1위를 하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근미래 전기차 시장 1, 2, 3위는 우선 6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 폭스바겐 그룹이 1위, 2위가 현대, 그리고 3위가 약 50만 대 판매가 예상되는 테슬라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중국 담당 총괄을 비롯해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의 요직을 두루 거친 칼 토마스 노이만 역시 얼마 전 인터뷰에서 2025년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브랜드는 폭스바겐 그룹이 될 것이며 2위는 바로 현대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자동차 업계의 공룡입니다. 페라리나 벤틀리 같은 차들이 더 화려하고 비싸고 멋지지만 사업의 규모나 그 성장성에 있어서 현대자동차는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세계 2위는 물론 1위를 바라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동차 업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100년간의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을 단 자동차의 시대였습니다. 벤츠와 BMW, 폭스바겐, GM 같은 유럽과 미국의 선두그룹들이 먼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으로 구축해놓은 탄탄한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성비와 효율적인 기술 벤치마킹을 무기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일본과 또 그 뒤를 더 빠르게 따라붙은 현대가 현재는 기술 외 거의 모든 부분에서도 선두그룹을 거의 다 따라잡은 상태이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승부는 전기차 시장에서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우리들 생각보다는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도로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를 전기차들이 대체하여 앞으로 불과 20년 후인 2040년에는 신차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57% 이상이 모두 전기차가 될 것이며 버스의 경우는 80%가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모두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뒤덮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보다 더 오래 쓰는 물건이고 더 비싸고 복잡하고 큰 물건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보다는 그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난 2010년에 세계적으로 불과 수천 대밖에 팔리지 않았던 전기차가 작년에만 벌써 200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50년에는 그 수가 1000만 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생각해볼 때 세계의 도로는 매우 빠른 페이스로 전기차들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구조가 무척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자동차라기보다는 바퀴 달린 거대한 아이폰에 더 가깝습니다. 강력한 컴퓨터를 장착한 아이폰에다가 의자랑 모터 그리고 핸들과 문짝을 달아놓은 달리는 거대한 전자장비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엔진도 없고 부품수도 훨씬 적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아주 넓게 뺄 수 있습니다. 휴대용 전자장비들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전기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성능입니다. 사실 모터 등 다른 부품들의 성능은 이미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전기차 성능의 승부처는 배터리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배터리는 전기차를 이루는 가장 큰 부품이자 차량 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과 생산 기술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의 승부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제일 먼저 파악한 테슬라는 차량의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파나소닉과 함께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지어 진작부터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테슬라는 기존 배터리 생산 공정보다 약 35% 저렴하게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업체들에게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가진 기가팩토리도 없는 현대차는 어떻게 세계 2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일까요? 현대차에게 기가팩토리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LG화학이라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지닌 파트너가 같은 한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난 2007년 현대 정몽구 회장과 LG의 구본무 회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 전기차와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미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눈 후 회담에서 돌아오자마자 각각의 경영진들에게 앞으로 현대와 LG가 함께할 전기차 사업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3년 후 2010년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HL 그린파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사실 전기차 시장 진출 초반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의 전기차들은 세계 시장에서 무척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무려 10만 대를 팔았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나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에 비해 비교적 후발주자였던 현대차의 이러한 놀라운 성공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의 우수한 글로벌 판매망과 뛰어난 디자인 능력 외에도 무엇보다 배터리 성능을 꼽습니다. 사실 LG화학은 현대와 HL 그린파워를 설립하기 무려 10년 전인 2000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의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인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생산하여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LG가 이런 걸 잘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건 LG에게도 그리고 한국에게도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현대차가 5년 후 세계 2위 그리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서는 세계 1위의 전기차 브랜드를 꿈꿀 수 있게 된 바탕에는 LG의 우수한 배터리 성능이 큰 자신감으로
정도 버티고 있었을 것이며 이미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의 생산 기술력과 글로벌 판매망 그리고 세계 최고의 LG의 배터리 기술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 한국의 현대차가 세계 전기차 2위 브랜드로 우뚝 설 것이라는 그 믿기 어려운 예측은 5년 후에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LG화학의 배터리 성능은 이제 경쟁사인 테슬라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짓는 첫 해외 생산 시설인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모든 차량들은 기존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아닌 모두 LG의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 블룸버그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LG는 현재 난징에서 2조 3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전기차 시장이 그동안 일본의 독점 전유물이었던 배터리 시장을 가져오는 것을 시작으로 현대와 LG는 물론 한국의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 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자, 한 증권사의 보고서로 따르면은 2019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이 1.9%지만은 2025년에 9.3%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가 많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도체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차세대 대규모 먹거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2018년 한국 배터리 3사 수주액이 무려 110조 원으로 2018년 반도체 수출액 141조 원에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규모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더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상위 10개의 기업 국가별 비중을 보면은요, 중국 기업이 5곳이나 돼요. 자,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면서 자국 기업한테 거의 텃세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몰아주다 보니까 단기간에 성장한 배터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설립지 2011년에 설립이 됐어요. 자, 설립한 지 10년도 안 된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거든요. 그만큼 중국 정부의 텃세가 자국 기업한테 성장세를 몰아주는 상황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거죠. 자,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기업입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에 파나소닉이 그 중심에 있고요. 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 세계 전기차 1위 독점 그 선두 기업인 테슬라의 독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요타나 무라타 등이 이 배터리 사업에 막대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10대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내수 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내수 면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자,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2018년에 좀 많이 성장을 못하다가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과 이제 배터리 동맹을 맺으면서 또 한번 한국 배터리 산업의 또 하나의 발돋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미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제조사별로 생산하는 배터리 형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구성되는데, 각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원통형 그 다음에 파우치형 순입니다. 자, 이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배터리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파나소닉사가 주로 제작을 하는데요. 자, 저렴한 가격에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장점이지만 무게도 많이 나가고 배터리 수명도 짧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각형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도시바가 제작을 하는데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요. 대량 생산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열이 많이 방출돼서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가장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요, 가벼운 무게에 가공도 쉽고요,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배터리로서 가져야 될 장점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데,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대량 생산 시설이 필요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공급처가 생기고 그걸로 가격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나 GM, 포드, 르노, 볼보, 닛산 등이 사용을 하고요. 각형 같은 경우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페라리 등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배터리 전략적 동맹을 맺으면서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도 파우치형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해요. 테슬라가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전기차 아닌가요? 그런데도 원통형을 사용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기차 1위 테슬라와 배터리 1위 파나소닉 간의 끈끈한 동맹이 원인이었습니다. 자, 2019년 상반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 18%를 차지하며 15만 5,700대에 파나소닉 배터리가 독점적으로 들어와 왔어요. 그거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자,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 배터리 공급하는 신규 공급자를 새로 선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끈끈한 동맹이라더니 왜 새로 선출하나요?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파나소닉과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CEO가 파나소닉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일도 있었던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알려진 좋은 소식이 바로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동맹이 깨졌다. LG화학이 테슬라 중국工厂에 배터리를 납품하게 된다. 물론 LG화학이 이제 파나소닉을 밀어내고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테슬라가 여러 업체한테 배터리 공급을 받기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LG화학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일단은 가격 및 품질을 우수한 거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LG화학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것도 좀 플러스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의미 있는 점이 중국의 CATL사와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CATL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출하량 기준 1위 기업인데, 자, 중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이 전기차의 보조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자, 그것을 물리치고 LG화학 배터리가 승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LG화학 배터리의 품질 부분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죠. 특히 LG화학 입장에서 이번 수주 성공이 더 뜻깊은 이유는요. 자, 2조 넘게 투자 계획이 잡혀있던 중국 낭징 신강 개발구에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얻은 성과라는 거죠.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안정적인 거래처를 획득했다는 거, 그만큼 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 공장 투자가 정말 신의 한 수인 게 이 공장 위치가 테슬라 공장과의 300km 거리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접근성 때문에 채택 확률이 더 높아졌던 거죠. 이제 앞날이 위태로운 파나소닉입니다. 자, 그동안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매출 적재와 수익 감소 부분을 자동차 부품이 살렸다고 할 정도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큰 효과를 봤었던 부분이거든요. 2016년부터 차량용 전지 투자를 가속화시키면서 LG화학보다 뒤처져 있던 자동차 배터리 사업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고, 그것이 수익성 개선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국 업체를 제외한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다 고전하고 있을 때 왜 그러냐? 중국의 배터리 텃세 상황에서 테슬라가 독점 납품을 허락해주면서 지켜줬거든요. 근데 파나소닉 배터리 사업이 이젠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자, 테슬라 선도 업체가 빠져나가면서, 자, 다른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도 LG화학의 배터리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LG화학의 테슬라 납품 소식 저희가 기분 좋게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기차 배터리 지난 24일 현대자동차는 현대차 EV 전략 방향성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2025년까지 5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이면 불과 5년 후입니다. 그리 먼 미래가 아닌데 현대차가 공개한 이 목표치를 풀어 이해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2위, 나아가 세계 1위를 하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근미래 전기차 시장 1, 2, 3위는 우선 6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 폭스바겐 그룹이 1위, 2위가 현대, 그리고 3위가 약 50만 대 판매가 예상되는 테슬라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중국 담당 총괄을 비롯해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의 요직을 두루 거친 칼 토마스 노이만 역시 얼마 전 인터뷰에서 2025년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브랜드는 폭스바겐 그룹이 될 것이며 2위는 바로 현대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자동차 업계의 공룡입니다. 페라리나 벤틀리 같은 차들이 더 화려하고 비싸고 멋지지만 사업의 규모나 그 성장성에 있어서 현대자동차는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세계 2위는 물론 1위를 바라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동차 업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100년간의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을 단 자동차의 시대였습니다. 벤츠와 BMW, 폭스바겐, GM 같은 유럽과 미국의 선두그룹들이 먼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으로 구축해놓은 탄탄한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성비와 효율적인 기술 벤치마킹을 무기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일본과 또 그 뒤를 더 빠르게 따라붙은 현대가 현재는 기술 외 거의 모든 부분에서도 선두 그룹을 거의 다 따라잡은 상태이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승부는 전기차 시장에서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우리들 생각보다는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도로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를 전기차들이 대체하여 앞으로 불과 20년 후인 2040년에는 신차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57% 이상이 모두 전기차가 될 것이며 버스의 경우는 80%가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모두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발표한 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뒤덮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보다 더 오래 쓰는 물건이고 더 비싸고 복잡하고 큰 물건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보다는 그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난 2010년에 세계적으로 불과 수천 대밖에 팔리지 않았던 전기차가 작년에만 벌써 200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50년에는 그 수가 1000만 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생각해볼 때 세계의 도로는 매우 빠른 페이스로 전기차들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구조가 무척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자동차라기보다는 바퀴 달린 거대한 아이폰에 더 가깝습니다. 강력한 컴퓨터를 장착한 아이폰에다가 의자랑 모터 그리고 핸들과 문짝을 달아놓은 달리는 거대한 전자장비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엔진도 없고 부품 수도 훨씬 적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아주 넓게 뺄 수 있습니다. 휴대용 전자장비들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전기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성능입니다. 사실 모터 등 다른 부품들의 성능은 이미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전기차 성능의 승부처는 배터리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배터리는 전기차를 이루는 가장 큰 부품이자 차량 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과 생산 기술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의 승부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제일 먼저 파악한 테슬라는 차량의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파나소닉과 함께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지어 진작부터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테슬라는 기존 배터리 생산 공정보다 약 35% 저렴하게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업체들에게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가진 기가팩토리도 없는 현대차는 어떻게 세계 2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일까요? 현대차에게 기가팩토리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LG화학이라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지닌 파트너가 같은 한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난 2007년 현대 정몽구 회장과 LG의 구본무 회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 전기차와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미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눈 후 회담에서 돌아오자마자 각각의 경영진들에게 앞으로 현대와 LG가 함께할 전기차 사업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3년 후 2010년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HL 그린파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사실 전기차 시장 진출 초반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의 전기차들은 세계 시장에서 무척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무려 10만 대를 팔았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나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에 비해 비교적 후발주자였던 현대차의 이러한 놀라운 성공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의 우수한 글로벌 판매망과 뛰어난 디자인 능력 외에도 무엇보다 배터리 성능을 꼽습니다. 사실 LG화학은 현대와 HL 그린파워를 설립하기 무려 10년 전인 2000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의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인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생산하여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LG가 이런 걸 잘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건 LG에게도 그리고 한국에게도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현대차가 5년 후 세계 2위 그리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서는 세계 1위의 전기차 브랜드를 꿈꿀 수 있게 된 바탕에는 LG의 우수한 배터리 성능이 큰 자신감으로 버티고 있었을 것이며 이미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의 생산 기술력과 글로벌 판매망 그리고 세계 최고의 LG의 배터리 기술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 한국의 현대차가 세계 전기차 2위 브랜드로 우뚝 설 것이라는 그 믿기 어려운 예측은 5년 후에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LG화학의 배터리 성능은 이제 경쟁사인 테슬라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짓는 첫 해외 생산 시설인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모든 차량들은 기존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아닌 모두 LG의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 블룸버그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LG는 현재 난징에서 2조 3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전기차 시장이 그동안 일본의 독점 전유물이었던 배터리 시장을 가져오는 것을 시작으로 현대와 LG는 물론 한국의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커다란 성장과 성공의 발판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5G 테크놀로지에 이어 이제는 전기차 시장까지 접수하려고 하는 21세기 진정한 테크노민족 다가오는 최첨단 시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한국이 보입니다.